자, 좀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가 4단원이랑 5단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라서 시중에 문제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내가 새벽에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4단원이랑 5단원은 5월달에 만들어준대. 대부분 사이트 약간 이제 기말 대비용으로. 그래서 4단원, 5단원은 문제가 없고 해당 지문들 중에 뭐 찬기파란가 그 다음에 정석가 그리고 당군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저기 그게 있어요. 다른 교과서 지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쌤이 지금 숙제로 다 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숙제 보면은 그 학교에서 안 배운 지문이 문제에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걔네는 그냥 빼고 들어가는 지문들만 골라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각 단원마다 저기 학습 활동 있죠. 그러니까 찬기파란가에도 뒤에 보면은 그 다른 저기 사무국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시조도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는 문제를 같이 엮어가지고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필기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필기한 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좀 그냥 작품 공부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사실은 모의고사 지문까지 치면 좀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아서 얘네들을 시험 문제 다 낸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분량이 꽤 돼요. 왜냐면 소설이 2개나 되고 본문에 2개고 모의고사까지 하면 3개고 그래가지고 애들 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본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나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걸 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있는 것들 좀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기 당군항검 여기 저기 당군신화 내용부터 좀 보자면, 자, 한웅이 그 혈액석대기에서 신단수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신시라고 칭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신시라고 칭했습니다. 자, 목소리가 안 나온다. 자, 다음 2번 선지 볼게요. 웅녀는 잠시 사람으로 변한 황눈과 혼인하고 임신하여 당군한 검을 낳았다. 맞나요? 뭐가 있나? 웅녀가 잠시 사람으로 변한 한운과 혼인해서 임신해서 문장 이렇죠. 자, 그래서 임신하여 당군한 검을 낳았다.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한웅은 환인에게 인간 세상에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맞나요? 자, 이게 예전에 내가 모의고사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었는데, 단어 하나하나만 따지면 본문에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문장으로 조합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웅은 환인에게 인간 세상에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내려봐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환웅이 자기가 인간 세상을 내려보다가 자기 혼자 내려다봤어. 내려다보다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고 환인한테 얘기하고, 환인이 그러면 다스려봐라 라고 하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허락받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봐라고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웅은 범에게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였다. 이거는 다 아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모티프를 우리가 무슨 모티프라고 한다고 했어? 금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기를 정해주고 이제 금기를 지킨 존재에게 상을 내려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형태가 당군 신화에 나오죠. 이거는 당군 신화의 굉장히 어떤 개성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뭐 나라 신화나 이런 데도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의 몸이 된 웅녀는 혼인하고 싶었지만 혼인할 수 없어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빌었고 빌고 있으니까 환웅이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웅녀랑 결혼을 한 거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기억과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봐봐봐 풍백, 우사, 운사 이거 딱 보면은 뭐랑 연결 지어야 돼? 세연아 뭐랑 연결 지어야 돼? 얘네 세 개는 농경사회죠. 자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 얘네는 풍백, 풍은 바람, 우사, 우, 비우 그 다음에 운, 구름운. 자 그래서 당시에 농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자 졸로족 신화에서는 비슷한 게 다른 걸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 이유가 뭐였어? 졸로족 신화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국가였기 때문에 걔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야? 농경생활 말고 수진아 뭔데? 너 혹시 그 선생님 수업 다 잤니? 이런 씨. 뭐 수업 얼마나 재미없게 하길래? 아 좀 재미없어? 아 그래? 이게 내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 앵간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2번 들은 거라 가지고. 근데 내 수업만 들으면 나는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는 편이니까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풍백, 우사, 운사 이러면 야 그럼 혹시 너네 말고 딴 애들도 다 자니? 너희 씨 그럼 너네 왜 자는? 아 본인 안 자? 세훈이 자? 자? 안 자? 그러면 졸로족 신화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야? 농경 말고 유목이죠. 유목. 걔네들 유목민입니다. 아프리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목 사회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졸로족 신화에 들어가 있다면 자 단군 신화에는 이제 바람, 비, 구름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경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이런 것들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뭐 인간의 소위 말하는 도리라고 볼 수 있겠죠. 도리. 자 그래서 법적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기반, 법적 기반. 그리고 곡식, 생명, 질병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법적 기반 그 다음에 또 곡식, 생명, 뭐 경제적 기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역사 시간으로 봐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단군 그러니까 단군 신화도 그렇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민족의 집단이 고조선 한 민족의 집단일 거 아니야. 부족의 집단이었죠. 고물 숭배하는 민족이 이긴 거 아니야. 그래서 호랑이는 저기 굴에서 마늘이랑 쑥을 먹다가 도망을 갔고 곰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먹고 사람이 됐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토테미즘적으로 볼 때는 저기 뭐냐 고물 숭배하는 민족이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민족이 만든 어떤 집단의 문화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조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 단군왕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단군왕검의 뜻.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단군왕검이었잖아. 고조선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고조선을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고대 국가인데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죠. 법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이제 집단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2번 자 당신은 농경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다음 니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확립된 사회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이죠. 자 다음 3번
윗글에 단군왕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죠. 고조선. 고조선인데 그때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조선이 두 개잖아. 조선시대 그 저기 이 우리 대한민국 있기 전에 있었던 조선시대도 있고 단군이 세웠던 조선도 있고 그래서 그때 조선을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고조선. 그래서 이성계가 세운 것도 조선, 그 다음에 단군이 세운 것도 조선이죠. 자, 그래서 단군이 조선이라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디를 도읍지로 설정하여서 서경이라고 하는 곳을 도읍지로 설정하여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경의 위치가 어디야? 지금으로 따지면 세연아 어디예요? 본문 기억이 자습서 문제 안 풀었어. 내가 풀라고 했는데 아니 어제 저기 선이 와가지고 내가 봤더니 자습서 그냥 백지던데. 너도 풀었어? 이런 씨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시작했어 시험 기간? 아직 시작 안 했어. 언제부터 맘 먹을 거야? 오늘부터? 오늘부터 맘 먹을 거야? 세훈이는 언제부터? 너 자습서 문제 다 풀었어? 뒤에는 풀었는데 앞에는 안 풀었어. 단군한 거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수업 시간에 맞죠? 괜히 앉아가지고 나한테 잔소리 났지. 자, 지금의 서경이라고 하면 서경은요 평양입니다. 평양. 지금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요. 고조선을 우리나라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얘기했잖아. 고조선 맨날 중국이 자기 역사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런데? 고조선의 땅덩어리의 대부분이 중국 땅이라서 지금. 근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조선의 단군신화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지금도 계승되고 있고 전승되고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전승이 되었었고 도읍지가 어디였기 때문에 평양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경인년에 지금의 평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번 조선을 다스리다가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 맞나요? 단군이 조선을 세우고 조선을 이끌다가 자기가 뭐가 됩니까? 산신령이 되죠. 산신령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산신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다음 3번. 기묘년에 주나라 무왕의 영향으로 조선에 도읍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쵸? 자 보세요. 비로소 조선이라고 일컬었다.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고 일컬었어. 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그곳을 또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 한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단군이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이 장당경이라고 하는 게 도읍지를 옮긴 겁니다. 장당경 할 때 이 경이 뭐냐면 서울경자야. 서울경자. 수도경자. 알겠죠? 수도.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면 서쪽에 있는 서울이라서 평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도읍지를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주나라가요, 여러분들. 한때 진짜 잘 나갔었어. 힘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요 얘기는요, 그 고조선 얘기 중에서 그 주나라로 인해서 이제 고조선의 세력이 좀 약해졌던
그 이야기를 좀 아마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주나라 무왕의 어떤 이 세력을 피해서 도읍지를 옮기고 뭐 했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국사에서 보면 고조선을 1기, 2기로 나누는 거 알고 있죠?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고조선 1기, 2기 나누는 거? 아, 안 했어? 2기 고조선을 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국사 안 해요? 한국사 언제 했는데 1학년 때 했어? 지금 하고 있어? 아니면 1학년 때 했어? 1학년 때 했어? 고조선 두 번째 그 2기 그 고조선을 뭐라고 부르는데?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안 들어봤어요? 근데 1학년 때 그거 안 배웠어. 아, 그거 안 배웠어? 알겠어요. 자, 여기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죠. 중3 때 배웠잖아, 근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으로부터 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딱 그때 위만조선이 있을 때가 중국이 굉장히 융성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고요. 주나라의 영향으로 그냥 조선의 도읍지를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도읍지를 어떻게 옮긴 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처음에 일단은 평양성에다가 도읍을 설정했잖아.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옮겼느냐? 금미달로 옮기고, 금미달에서 또 어디로 옮겨? 장단경으로 옮기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문 읽고. 자, 다음 4번 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윙클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 문학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세계 문학으로서의 보편성 뭐가 있는데요? 이 단군 신화에서 드러나는 보편성 뭐 있어? 졸루족 신화랑 연결해봐봐. 졸루족 신화랑 연결했을 때 보편성은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준다. 맞죠? 이게 근데 졸루족 신화랑 우리나라에만 있어. 아니,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었을걸.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보편성인 거야. 우리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늘이 내려온 존재가 우리를 다스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는데 굉장히 신성한 민족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는 신성한 민족끼리 똘똘 뭉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어떤 보편성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한국 문학만의 어떤 고유한 특수성도 있겠지. 자, 그래서 고유한 특수성 뭐가 있는데, 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건국의 이념으로 뭘 설정했습니까? 건국 이념이 뭐였어? 홍익인간이었죠. 홍익인간의 뜻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문학만의 어떤 고유한 특수성이다. 인본주의적 관점. 맞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적 관점. 다시 인간 중심적 관점. 맞죠? 자, 이런 것들은 특수성이 되겠죠. 자, 건국 시조의 혈통을 하늘에 두어 신성성을 부여하거나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서사 구조는 세계 여러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성에 해당합니다. 보편성. 반면 신이 인간을 동경하여 내려오거나 동물이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은, 자, 신 중심이 아닌 무슨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환웅이 인간 세상을 본인이 가서 다스리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신화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현세라고 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현세주의적 태도 역시 이러한 특수성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곰과 범이 인간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은 동물조차 인간이 되는 것을 지향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 인본주의가 드러난다. 맞나요? 맞죠? 인간 되고 싶어 하잖아. 인간을 부러워하잖아. 되고 싶어 하고.
맞죠? 그러면 인간이 근본이 되는 인본주의라고 할 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당군왕검이 나라를 창건하여 조선이라 일컬은 것은 특정 집단의 시주가 국가를 건설한다는 건국신화의 전형을 따른 것이므로. 봐봐, 이거 지금 문장에서 벌써 틀렸거든요. 전형이라고 하는 게 뭔데? 전형. 형태가 이미 널리 정해져 있는 이라는 뜻이 전형이야. 전형.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사용하는 형태를 전형이라고 한다고. 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전형적이네 라고 하면 뭐야? 예상 가능하네 이런 뜻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전형을 따르는데 이게 특수성이 될 수 있어? 없겠지. 이거는 뭐야? 뭐로 바뀌어야 돼? 보편성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특정 집단의 시조가 국가를 건설하는 건 특수성이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 보편성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2번, 3번. 환웅이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은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신성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 신화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봐봐봐. 인간 세상에 내려왔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신성한 장소가 있어요. 매개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연결하는 거잖아. 하늘에 있던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땅으로 내려오는 어떤 뭐 통로가 있던지, 그 왜 졸루족 신화에서 보면 뭐가 있어? 구름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 맞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떤 신성한 장소에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그곳을 우리가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 신성한 장소는 하늘과 땅의 중간을 연결 짓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만 있는 거야? 아니죠. 졸루족 신화에도 있죠. 자, 그래서 한국 신화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 첫 번째. 어떤 그 신성한 장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는 졸루족 신화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특수성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다음 4번. 곰과 범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금기를 수행하는 과정은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적 실현. 자, 이거 교과서에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었다. 그쵸? 자, 통과 의례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세계 신화의 보편성과 맥을 같이 하는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신화의 보편성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뭔가 금기를 수행해서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곰이 사람으로 변한, 또는 그 사람으로 변한 운명가 하느님과 만나서, 하느님의 아들과 만나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아들을 낳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또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세계 신화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쑥과 마늘을 먹으며 금기를 수행하는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당군 신화에 있는 특수성 중에 하나라고 했죠. 왜 그런데? 아까 위에 나왔던 말이랑 똑같아. 곰과 범이 금기를 수행하는 목적이 뭐였는데? 목적이 뭐였어?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본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단군이 1908세의 나이로 산신령이 되었다라는 말은, 자, 주인공이 죽지 않고 신적인 존재로 회귀한다.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당군이 1908세의 나이로 신선이 되었다, 산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랜 시간 현세를 다스렸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런 점에서 무슨 주의? 현세주의. 현세주의였나 아까 위에? 현세주의. 현세주의적 사고관이 드러나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주의적 사고관이 드러나는 이야기야. 자, 다음 5번 봅시다. 자, 윗글에 나타난 서사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적절한 것. 자, 주인공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화소를 통해서 영웅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화소 이런 것들이 보통 영웅 소설에 많이 등장합니다. 영웅 소설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시련을 겪었다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제 남기게 되는 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영웅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영웅 소설에도 있고요. 서양의 영웅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오이디푸스라는 말 들어봤어?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도 왜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책 안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오이디푸스가 그 예언을 듣고 어릴 때 저기 부모님에게 버림받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화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도전하다가 좌절하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신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있나요? 없죠. 자, 이거 여러분들 대표적인 신화에 자주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거 서양의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서로 다른 건국 시조가 대립하다가 화해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맞나요? 아니다, 그쵸? 자, 건국 시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두 사람이 대립하다가 화해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런 건 없죠. 자, 다음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한 뒤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요거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야. 유충열전. 유충열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영웅 일대기적 구성. 그리고 유충열전이랑 아마 이번에 뭐랑 엮일 거냐면 이번 주 수요일이죠. 기억납니까? 저거 고전소설 있었잖아. 저거 아내가 옷 바꿔 입어가지고 이제 대신 죽고 남자가 이제 위협 달성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 고전소설에서 조력자가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별선이 조력자죠. 자기가 대신 죽어주면서 꿈에 나와가지고 그 과거 시험 날짜 알려주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제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군 신화랑은 관련이 없어요. 자, 다음 이런 식의 선지가 아마 단군 신화랑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단군 신화랑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저기 그 모의고사 고전 소설 있죠. 그 다음에 유충열전 이렇게 세 개 같이 묶어가지고 학교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하세요. 자, 다음 5번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가 결합하여 건국 시조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국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천상의 존재 누군데? 누구야? 한우. 지상의 존재 누군데? 옥녀죠. 곰이죠, 곰. 자, 그래서 결합하여 건국 시조가 탄생했습니다. 단군왕검이 탄생했다 그랬죠. 자, 하늘에 있는 존재와 만나는 건 전부 뭐랑 연결되어 있어? 신성성이랑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민족이라는 거. 정답 5번.
자, 다음 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환희는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자 함을 알고는 그를 내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세상에 본인이 내려가고 싶어 했어. 환인이. 웅이. 맞죠? 그래서 내려가고 싶어 하니까 환인이 그걸 알고 그래 좋다 내려가라. 그래서 네가 한번 다스려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맞는 말. 자, 다음 환웅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천부인 뭐 세 개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신단수로 내려왔죠. 자, 다음 3번. 그래서 맞는 말. 당근한 검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으며 이후 도읍을 옮기기도 했다. 이것도 지금 그대로 나와있죠. 평양성의 첫 번째 도읍지를 설정했어. 그리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설정했어. 그 이후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저기 장강경이었나? 장단경으로 나중에 도읍지를 옮겼다.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4번. 곰과 범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간청하였으나 금기를 지킴 곰만이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고통을 인내하고 인내한 존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자, 당근한 법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직후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스스로 물러나 생을 마감했다. 아니다, 그쵸? 뭐가 되었어요? 산신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단군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이 신화를 바탕으로 보면 어디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거야? 산신령이 되어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거야. 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우리나라 토속신앙 있잖아. 토속신앙에 보면은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무슨 진짜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무슨 집 비슷한 공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막 그릇에다가 쌀 같은 거 이렇게 담아 놓고 거기에 이제 향초 피우면서 빌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토속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거랑 다 관련되어 있는 거야. 당군신앙을 바탕으로 이 당군 할아버지께서 산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성황당이라고 합니다. 성황당. 그렇죠? 성황당이라고도 하고 선앙당이라고도 하고. 자, 다음 9번 봅시다. 9번 쭉 넘어가서 9번. 자,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똑같아요. 맞죠? 자, 이번에는 졸루족 신화야. 그러면 이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졸루족 신화와 똑같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단도신화 뭔데? 천상의 존재가 어디로 내려왔다?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한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게 당군신화랑 졸루족 신화의 보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번에. 자, 다음 10번. 자, 옹빌릭한기는 하늘나라에 큰 외양간을 짓고라고 되어 있죠. 자, 소들을 사랑하였다. 자, 이런 문장들이 당시에 어떤 민족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은 유목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저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 청년은 이 청년이 말썽꾸러기였죠. 말썽꾸러기. 말썽 피우는 청년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왕은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이 이제 아끼는 흰 소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상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상으로 이제 유배를 간 것처럼 이제 내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지상에서 뭐 한 거야? 굉장히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구멍 뚫어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인간 세상을. 그러다가 나중에 구멍 어떻게 합니까? 안 뚫어.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말. 자, 다음 3번. 왕은 하늘 바닥에 구멍을 내고 청년의 허리를 이퉁으로 묶어서 내려보냈다. 맞나요? 마치 탯줄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려보냈잖아. 맞죠? 그런데 얘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탯줄을 끊어버리죠, 스스로.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4번. 청년은 지상에 내려온 처녀를 보고 왕이 보내준 짝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결혼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처녀 역시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배에 탯줄을 달고 있는 상태로 내려옵니다. 맞죠? 그래서 내려오고는 자기가 스스로 끊는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왕은 청년과 처녀가 다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합니까? 자,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지 못하게 된 게 왜 올려다보지 못하게 된 거야? 하늘에서 지상으로 난 구멍을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기 때문이야. 맞죠? 바닥에 난 구멍을, 하늘 바닥에 난 구멍을 막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러진 않죠. 청년과 처녀는요, 하늘 구멍이 막히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독자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화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일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는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건국 신화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르죽 신화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 자, 갈대를 꺾어 날카로운 잎으로 자신의 허리에 붙은 줄을 싹둑 잘라내었다.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탯줄 자르듯이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 자, 1번 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겁니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천상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지상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맞다. 그렇죠? 자, 다음 12번. 자, 졸루족 신화는 남아프리카 졸루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시조 신화입니다. 자, 이 신화에서 천상의 존재인 움벨리칸기는 인간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려는 창조주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한대요.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투구와 그것을 끊는 행위는 자, 인간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면서도 신의 품을 떠나 독자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 이 신화에서 특징적인 게 바로 뭔데? 인간이 신적인 기원을 가져. 왜 그런데? 하늘에서 말썽꾸러기였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온 거야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왔잖아. 자, 그래서 신적인 기원, 기원이라고 하는 건 그 원조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거잖아. 신적인 기원을 가져. 그런데 신의 품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독자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지죠. 자, 또한 아마존르라고 하는 부족 명칭은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와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죠. 단군 신화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지금 졸루족 신화는 결국은 우리의 뿌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신성성을 강조하죠. 자, 다음 1번 선지 봅시다. 자, 청년이 자신의 이통부를 끊어냈다. 그럼 이거는 뭐랑 연결돼?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랑 연결돼.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2번 청년과 처녀가 아마졸루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 졸루족이 천손의 후예라는 거,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맞나요? 맞죠? 자, 천손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후손. 그럼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야? 우리도 하늘의 후손이지. 왜? 당군항공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도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세상을 널리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건국 이념을 멀리 퍼뜨렸고 그 후손이 우리니까. 맞죠? 자, 그래서 천손의 후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움벨리칸기가 청년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tum보로 묶어 지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인간이 하늘의 기원을 둔 존재임을 파악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자, 봐봐. 이 tum보를 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내려보냈다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마치 뭐와 같다고? 탯줄과 같다고. 여러분들 탯줄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 맞죠? 어머니의 몸은 뭐야? 나의 근원지거든. 내가 태어난 곳이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는 마인드인 거야? 하늘이라는 마인드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하늘의 기원을 둔 존재임을 파악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4번. 웅벨릭 한기가 끊어진 줄을 걷어들였다는 점에서 인간이 신의 품을 떠남으로써 신기를 건드려 그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군.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스스로 이 tum보를 끊고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늘에서 좀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잘하고 있네, 잘 살고 있네 라는 식으로 바라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아니겠다, 그렇죠? 자, 여기 하고 뒤로 찬 기파란가로 넘어갈 건데, 나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찬 기파란가 혹시 내용 기억납니까? 수진 기억나? 안 나? 세연이 기억나요? 이런 큰일 났네. 기파란가 한번 더 봅시다. 찬 기파랑가 페이지 5페이지고요. 16번에서 19번 요 문제들. 자, 그래서 찬 기파랑가. 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찬하는 거라고 했죠. 기파랑은 화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의 이름이었고요. 가는 노래다. 그쵸? 나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 1학년 때 제막내가 했다고 했어? 1학년 때 제막내가 안 했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9채 양가도 얘기해봐야 된다. 그쵸? 19채 향가의 특징 뭡니까? 세연아 뭐였어요? 그렇죠. 낙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구행이죠, 구행. 낙구의 첫 어절. 이 감탄사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낙구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면 19채 양가는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3단 구성은 기, 서, 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3단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구라고 하는 건 결사의 첫 어절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찬 기파란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다리 부터 해서 수풀이 여까지 5줄이 바로 뭐야?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기. 이론에부터 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까지가 서조서. 그 다음 마지막 아부터 꽃갈까지가 결입니다.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파랑에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어떤 기파랑의 뛰어난 절개, 아주 순수한 성품,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쓴 사람이 승려야, 승려. 스님이거든. 당시에는 이제 이 신라 향가인데 향가,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인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향가는요, 그 참기파랑가는 이제 충담사라고 하는 승려가 기파랑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화랑이 있어. 얼마나 전설적이면 학원 이름도 기파랑이야. 맞죠? 자, 그래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화랑을 뭔가 존경을 담아가지고 마치 덕질하듯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하듯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야? 근데 아는 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기파랑은 이 충담사보다 더 먼저 살고 죽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너무 옛날이라서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같은 직업도 아닌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스님이고 이 사람은 화랑인데 얼마나 뛰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노래로 만들려서 나도 저 사람의 정신을 따라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 자, 그래서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을 찬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을 그러면 뭐에 비유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자, 이슬 밝힌 달, 모래 가른 물가, 그 다음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 얘네들이 전부 뭐야? 이 기파랑의 정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달의 특징은 뭔데? 우러러 봐야 되거든. 수진 알아? 기억이 나요? 안 났는데 알아? 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서 기억이 났어? 자, 이슬 밝힌 달이라고 할 때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이라서 그게 지금 이 기파랑의 어떤 성질, 성품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핑구로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맑은 정신. 수풀 기파랑의 절개. 자, 여기서 수풀은요 사계절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수풀입니다. 절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기파랑 우러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아주 기파랑의 맑은 정신, 그 다음에 기파랑의 변하지 않는 절개, 이런 면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전부 뭐냐면 지금 이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자가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화자가 수풀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흐느끼는데? 그리워서. 누가 그리워서? 기파랑이 그리워서. 화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 자갈벌. 여기가 화자의 위치야. 나는 기파랑을 말하죠. 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자갈벌에 있는 거야. 자갈벌에 화자가. 그러면서 뭔 생각하고 있어? 아, 기파랑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더니 기파랑이 이런 사람일 것 같은 거야. 아, 우러러 봐야 되고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계절 변하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막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마음의 갓 끝이거든. 마음의 끝이라는 말이야.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끝을 쫓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도 따라갈 거야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르겠다라고. 나 따라갈 거야 기파랑의 정신을.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가리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 가지가 나뭇가지가 높게 솟아있어. 어떤 성질? 얘도 마찬가지로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높게 솟아있어서 아무리 눈이 내리고 내려도 얘네를 꺾을 수도 없고 다 덮을 수도 없어. 자, 이 눈은 뭔데? 기파랑에게 찾아오는 시련들. 이런 시련이 있어도 절대 이 나뭇가지 꺾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파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창기 파란과 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숙제를 좀 하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석가는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이잖아. 맞죠? 단어법.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나 이별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이별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반복이고. 아마 여러분들 어려운 거는 향가가 좀 어려울 거니까 요 부분만 좀 다시 보고요. 창기파랑과는 숙제를 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혹시 그 지난번에 나눠줬던 모의고사 지문 가지고 있어? 수진이 모의고사 지문 가지고 있어요? 아, 있네요. 모의고사요. 수요일날 우리 모의고사 지문 같이 봤잖아. 없어? 알겠어. 보여줄게.